군수산업은 그야말로 진정한 알짜배기 수출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부품과 소모품의 후속 수출도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지지요. 이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플의 OC-K9 자주포 같은 무게를 국제시장에 적극적으로 내놓고 홍보하고 있죠. 하지만 첨단 기술과 최고 성능의 무기만이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의 군대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국산 무기를 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성과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수출 효자인 대한민국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캐치 179 155mm 견인포입니다. 견인포 즉 곡사포는 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야전포입니다. 장애물 뒤에 있는 적을 공격하거나 적 후방을 교란시킬 때 사용합니다. 우리 육군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견인 곡사포는 KT-19입니다. KT는 한국형 곡사포를 의미하죠. 이런 최초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며 79는 1979년 개발에 착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전투 환경에서는 견인포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대포병사격에 취약하고 기동과 운영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인포보다는 자주포를 선호하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1980년대 개발한 낡은 국산 견인포는 자주포가 2000대 이상인 우리나라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쓸모 있는 무기체계죠. 제대로 된 포병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 군대나 게릴라를 상대로 하는 곳에서는 견인포만큼 값싸고 막강한 화력도 없습니다. KT 1월 7일 구곡사포는 M114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1981년에 한국군을 위해 개발된 곡사포로 M1 1월 4일에 비해 유지 보수 시간이 감소되었고 훨씬 가볍죠. 육군은 아직까지 KT-1.79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KT-77구는 대당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KT-99는 무게가 7톤 이하이기 때문에 시의 위치 47수송 헬기나 10-30 수송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포에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K-77구는 사정거리 22m의 통상 고폭탄과 사정거리 30km의 로켓 추진보조탄 등 2종의 탄약을 사용할 수 있지만 155mm 나토 표준 탄약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충격 흡수를 위한 댐퍼 등이 장착돼 기존에 운용하던 155mm 곡사포보다 운용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회치 1.779는 인도네시아와 이란 등에도 수출하면서 명품 무기로 아직도 대한민국 무기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KAG 1.79를 도입하면서 기아 자동차의 5톤 트럭인 K71도 곡사포 견인용으로 함께 수입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KG-17을 활용해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로열 베이비 대형 제국이 수입한 최초의 군함 2016년 12월 2일 옥포조선소 영국 해군 하이드레이스 함의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4척의 군수지원함 중 두 번째 함선이었는데요. 영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수주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인 7억 800만 달러 규모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대영제국의 자존심이자 상징과도 같았던 영국 해군 역사상 첫 해외 함정 발주로 내부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것인데요. 영국 조선족은 자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며 해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국 해군의 요구에 따라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자국 조선소는 없었죠. 말하자면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영국의 자부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국내에서 건조하는 영국 해군의 신형 군수지원함은 영국 해군의 새로운 상징이 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등 주요 함정의 해상 보급을 담당하는 항모 전단의 일익을 맡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항모 전단에 우리나라 건조한 군함이 활약한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영국 해군으로부터의 수주 이후 곧바로 노르웨이 해군으로부터 군수지원함을 수주하기도 했지요. 영국의 펩타이드급이 우리의 조선소를 홍보해준 덕택입니다. 영국 해군의 펩타이드 클래스는 벌써부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에 대한 보증 수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의 보급 창고로 불리우는 군수지원함은 해상작전 세력의 지속적인 임무수행 지원을 위한 유료 청수 탄약 심장에 대한 신속한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면에 나서 전투를 수행하는 함정은 아니지만 각각의 전투함에 중요 군사 물자를 보급하기 때문에 아군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대형 군수지원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외에 군수지원함을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5일에는 현대중공업이 뉴질랜드에서 수주한 23,000톤급 최신의 군수지원함을 아우테의 아루아로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아루테라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을이 저기 뉴질랜드를 칭한 이름으로 마오리어로 길고 흰 구름의 나라라는 의미인데요. 아우테라 함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했죠. 1987년 뉴질랜드 해군의 인도함만 2,000톤급 군수지원함 현대 보홈의 부속 함정입니다. 길이 173폭 23 최고 속력은 16노트의 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해군 최대 규모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군수지원함의 주 임무는 뉴질랜드 해군 함정에 연료 식량 식수 탄약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1만 톤급의 보급유료와 2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운항 속력에 따라 전기 추진과 디젤 기관 추진을 선택적으로 사용해 추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이 선박에는 남극 태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빈과 방한 성능이 갖춰져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2020년 이 함정을 뉴질랜드 해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케이트-C 소총 케이트 소총의 총열 길이를 줄이고 M4식 개머리판을 채용했습니다. 해외 특수부대용으로 수출되기도 한 케이트-C 소총은 피카티니 레이를 장착해 조준경 레이더 표적 지식 등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K105.5른 밀리탄을 사용하여 유효 사거리는 600m에 이릅니다. 2016년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말라위에 케이트 소총과 케이트-C 소총을 공급했는데요. 아프리카 말라위 군은 M16 소총을 주력 화기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센티모 지구의 케이트 소총 및 신형 케이트-C 소총 도입을 계기로 전군의 주력 화기를 지속적으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라위의 대규모 수출을 통해 해외 시장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아프리카 신흥 시장의 방위산업 진출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말라위 군이
우리 기술로 개발된 게이트 시위로 무장함에 따라 다국 접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수출 상담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경은 5.5른 전장 875mm 무게는 2.88kg 강선은 6조 우선 발사 속도 분당 700에서 격발 유효 사거리 600m 최대 사거리 2400m 작동 방식은 가스 피스톤 착용 모드는 단발 과점사와 연발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한국산 고물 K311 달맞이 트럭 K311은 1980년부터 생산한 오래된 군용차입니다. 호니투가 1982년 출시됐으니 첫 생산은 이보다도 2년이나 빠른 셈인데요. 물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2003년 대규모 개량을 거쳤죠. 원형은 1967년부터 생산해 월남전에서 사용한 M72로 카이조 지프 트럭이니 참 유서 깊은 모델입니다. 고색 창연한 모습이지만 의외로 평가는 좋은데요. 덩치가 작아서 좁고 비탈진 길이 많은 곳에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송반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차로 꼽히죠. 소규모 병력 수송로에서부터 각종 물자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기에 크기와 성능이 안성맞춤입니다. K31과 같이 다목적으로 요긴하게 쓰이면서도 비용적으로 저렴한 차를 원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 기아 자동차는 K를 필리핀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트럭은 보병 수송용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K4 유탄기관총을 탑재하여 정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K3311은 필리핀의 우거진 정글의 험로를 달리고 길과 땅의 구분이 없는 아프리카의 초원을 달립니다. 수단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는 특유의 다목적성을 살려 소련의 방사포와 대공포를 탑재한 형식으로 개조한 구성으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은 4052C 6기통 순행식 뒤진 엔진이 고유 트랜스미션은 전진 5단 후진 1단입니다. 속도는 최대 시속 96km 항속거리는 350km 길이는 38m 폭은 2m 높이는 2.3.7m 중량은 25만 50kg 탑재량은 1530kg 가격은 3600만원가량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개발도상국가나 국방예산이 부족한 국가가 무기는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유럽이나 미국 무기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사기엔 왠지 미국 눈치가 보일 때 미국과 척지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면서 검증된 무기가 바로 대한민국 무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후속 군수 지원도 호평을 받고 있죠.